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TV 여러분. 오늘은 당뇨가 없는 사람도 혈당이 200 이상으로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60이 뚝 떨어지는 행동들, 이런 행동이 쌓이면 정상이던 혈당도 결국 당뇨가 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혈당 거네뜨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제 당뇨에 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당뇨에 걸리지 않는 것은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뇨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없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 몸을 위해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인슐린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그런 사실을 냉정하게 깨닫고, 또 이런 인슐린 총량의 법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인슐린을 아껴주는 것입니다. 인슐린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슐린을 저희가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한번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혹사시킨다는 것은 일이 일반적으로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폭발적으로 몰리거나 쉴 틈을 주지 않고 휴식해야 될 시간에도 일을 시킬 때 지칭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잘 꺼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에너지 호르몬, 그리고 인슐린 기능을 못했을 때 혈관 속에 넘치는 당이 남아있으면서 혈관을 병들게 하는 혈관 호르몬인 인슐린을 생각해보면, 인슐린에게 있어 혹사란 것은 첫 번째,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거나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둘 다를,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 거죠. 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총량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어떤 식습관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잘 조절하기만 하더라도 비만이나 당뇨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거나 평소에는 안 그랬다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 빨리 먹기와 폭식 입니다. 인슐린에게 있어서 굉장한 짧은 시간, 단위 시간에 허둥지둥, 우왕좌왕할 만큼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슐린도 휴식이 필요한데 휴식을 주지 않고 밤에도 음식을 먹는 야식, 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출시한 파스타란 앱에 연동된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 내 몸의 혈당 변화를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과연 어떤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내 몸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의 인슐린 반응은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만, 이거를 일일이 찌르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연속 혈당 측정기라 하더라도 피부에 부착하게 되니까 통증이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별 통증도 없고 운동하거나 목욕할 때도 전혀 걸리지 않았어. 기술의 진보를 새삼 느꼈습니다. 팔에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부착하게 되면 파스타란 앱을 통해서 내 몸의 혈당 정보를 5분마다 보내는 것이죠. 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서 저는 아주 평범하고도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내 몸은 정직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뿌린데도 굳은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먹었으면 당연히 그거의 상황에서 나타난다.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애써 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도 나는 이 사실을 정작 모르고 있다. 즉, 묵묵한 인슐린한 일꾼은 파국이 오기 전까지는 나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만큼 매우 무섭다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우리 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내 몸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거죠. 저는 이 기계를 지금 현재 일주일간 사용하고 있는데 몸무게를 꽤 감량하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몸무게 감량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몸무게를 재지 않았지만 대략감으로는 일주일 동안 3kg, 4kg 정도의 감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먹는 거를 조절하는 것도 있었지만 혈당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활동량, 특히 걷기를 같이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고 난 다음에 걸어 주었을 때 인슐린이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 몸에 혈당들을 소모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는 약 먹지 않은 효과를 줬다고 할까요. 자, 탄수화물과 음식 섭취 그리고 운동에 대한 내 몸의 변화를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위가 줄어들고 가만히 있는 시간보다는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흥미로운 혈당을 변화시키는 상황을 몇 개 발견하였고, 이것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슐린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빠르게 먹는 것에 약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스트레스가 혈당을 많이 올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디 급하게 내려갈 일이 있어서 운전하고 가는 중에 휴게소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감자튀김과 콜라를 좀 급하게 먹었습니다. 빠르게 먹었죠. 이때는 어떤 일로 꽤 스트레스가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찾던 중에 가장 높게 혈당이 올랐습니다. 100이던 혈당이 순식간에 200 이상으로 치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슐린도 휴식할 시간이 필요하다. 야식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혈당 그래프를 보시면 새벽에 혈당이 갑자기 내려가죠.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인슐린이 갑자기 몇 시간 전에 밤에 이제 분비되었고 자는 동안 작용하면서 혈당을 일정 수준 이하도 위험하게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전에 밤에 배가 출출해서 간단한 야식을 먹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인슐린 분비에서 혈당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자는 동안 내 몸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몸은 저혈당으로 고통받게 되고 인슐린은 혹사를 하게 됩니다. 저 빨간 선 되게 무서워 보이죠? 세 번째, 외식 후 후식으로 밥을 먹지 말자. 한번 고기를 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야채를 많이 먹고 그리고 의뢰하듯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고 물냉면을 시켰습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밥을 먹은 후에 걸어라. 인슐린에게 동맹군을 제공하라. 저녁에 백반을 먹을 일이 있었어요. 혈당이 올라갈 것 같았죠. 자, 맛있는 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혈당을 100% 올릴 것 같은 예감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비슷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꽤 높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전날은 이걸 차고 제가 학습이 된 거죠. 30분을 걸었습니다.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과 내 몸의 혈당 변화를 연관시켜 본 며칠의 경험에 근거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인슐린을 살리면서 인슐린을 평생에 우리의 파트너로 만드는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파스타 앱과 연소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사용해보고 이 부분은 좀 더 정리를 할 텐데요. 일단 1차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거꾸로 식사법. 밥 한 번, 반찬 한 번 이렇게 드시지 말고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천천히 드셔주십시오. 두 번째, 야식을 드시지 말아주십시오. 9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슐린도 무리하지만 9시 이후에 먹게 되면 위도 무리를 하게 되고 우리의 소화기관도 무리하게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자는 동안 위산이 분비되면서 미식도 역류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세 번째, 본 식사가 끝나고 탄수화물로 후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비교적 혈당 지수가 낮은 모밀이나 메밀로 만든 냉면 등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가급적 이제 밥을 드시더라도 복합 탄수화물, 현미나 잡곡밥이 있는 밥으로 밥은 아주 최소한의 양으로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혈당 지수가 높은 정제 탄수화물, 인스턴트 음식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혈당이 올라갈 것 같은 음식을 먹었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후회하지 마시고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슐린이 휴식을 얻고 인슐린이 든든해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는 매우 해롭습니다. 스트레스 앞에서 단 음식을 피하기란 낙타가 반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나만의 노하우를 항상 개발하십시오. 저는 걱정거리가 있으면 아주 친한 지인이나 가족에게 털어놓기, 운동을 하기, 걷기, 생각 중지훈련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정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으로 연결되는 영양학적 행동을 한다면 나의 몸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감사합니다.